인터넷 회사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오클라사는 스피드 테스트 세계 지수로 매달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하는데요. 스피드 테스트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이 본인의 인터넷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약 1천만 회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클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빠른 회사는 로저스로 밝혀졌습니다. 로저스 뒤를 이어 차가 2등 텔러스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오클라 관계자는 로저스가 6개월간 가장 안정적이게 빠른 속도를 제공해왔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도 로저스가 왕좌를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LTE 및 3G 같은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텔러스가 1등, 벨이 2등, 로저스가 3등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월 19일 화요일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의 세계적인 공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현재 유통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화이자의 세계적인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우리가 수많은 숫자의 백신을 확보하고 계약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국가의 예방접종 목표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캐나다 사람들을 위한 총 투여량은 동일하고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캐나다 사람들은 9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총리는 백신 분배에 대해서 캐나다 내부에서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한 달 더 연장해 2월 2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강경책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비필수적 여행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프면 필수적 여행이더라도 여행을 떠나선 안 된다며 물류 관계자라 상업용 항공편을 이용하더라도 아프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유학생 신분이거나 업무차 캐나다에 입국하려 해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단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귀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어라이브캠 모바일 앱 또는 웹페이지 폼, 종이 폼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고 입국 심사 및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 포함 비필수적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광 및 단순 여행으로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특별 사유가 있어 입국이 된 경우에도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때 출발 72시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의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온라인상에서 광고 및 판매가 되고 있다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낙질적 사기다. 취약계층이 주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신은 절대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속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가짜 백신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또 코로나19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주지도 않기 때문에 구매 및 사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또는 BC주 보건부가 승인한 접종소에서 맞는 백신만 안전합니다. 현재까지 BC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92,369명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오는 6월까지 약 340만 회분의 백신을 받을 것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백신 분량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수량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C주는 가장 효과적으로 백신을 쓰기 위해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는 4월경부터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총 2번 접종을 받아야 하며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는 물론 2차 접종 이후에도 최소 14일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월 27일 시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새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리가 2014년에 22개의 고속철도 노선으로 계획했던 것이 5개의 역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역, 제라드 칼로역과 로렌스 케네디역은 지하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가 자금을 지원하고 인도하는 2개의 새로운 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예상 완료 날짜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승인이 날 경우 올 2분기 중 조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5개 기지 건설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자금 14억 6,3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3일자 스마트 트랙역 개발 프로그램 보고서는 도시는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시와 협의하여 비용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는 역설계를 검토하고 입찰 평가를 도와줄 책임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설계, 조달, 건설, 납품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와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현재 돈토리의 주요 교통 계획에 포함된 5개의 스마트 트랙역은 핀치 케네디, 이스트 하버, 킹리버티, 세인트 클레어 올드 웨스턴 블루어랜스다운입니다. 핀치 케네디역은 스카버러에 있는 스토빌고 철도 통로를 따라 북쪽으로는 밀리켄역과 남쪽으로는 아진코트역, 세퍼드 애비뉴 동쪽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역은 케니디가와 미드랜드가의 중간쯤 되는 핀치 애비뉴 이스트의 북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스트 하버역은 서쪽으로는 유니언역과 동쪽으로는 댄포스역 사이에 위치한 레이크 쇼어 이스트와 스토빌고 철도 통로를 따라 위치할 것입니다. 이 역은 본밸리 파크웨이와 이스턴 애비뉴 사이에 위치하며 유니레버구에 있는 향후의 생길, 브로드뷰 애비뉴 연장 교차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역은 온타리오 라인 이스트 하버와 통합된 교통 중심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킹리버티 역은 동쪽으로 유니언역과 건설 예정인 서쪽 클레어 올드 웨스턴역 사이에 히치너고 철도 복도를 따라 위치할 것입니다. 조 슈스터 웨이와 서드베리 스트릿 사이에 킹 스트릿 웨스트 북쪽 위치할 예정입니다. 클레어 올드 웨스턴역은 건설 예정인 킹 리버티역 동쪽과 에글린턴 크로스타운 경전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데니스역 사이의 키치너고 철도 복도를 따라 위치하게 됩니다. 역은 웨스턴 노드와 올드 웨스턴 노드 사이에 세인트 클레어 애비뉴의 북쪽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블루어랜스다운역은 베리고 철도 통로를 따라 남쪽에 건설 예정인 스파다이나 프롬고역과 북쪽에 건설 중인 칼레도니아 고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역은 랜스다운 애비뉴 서쪽이자 블루어 스트리트 에스트의 남쪽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토론토시에 의해 제공된 이 기술 업데이트에서 역에 대한 전체 설명과 수정 사항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캘거리에서 정식으로 주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로 주행 허가를 받았는데요. 캘거리 시청은 190만 회 이상 전동 스쿠터가 이용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고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를 전했습니다. 캘거리 시청에 따르면 파일럿 기간 동안 캘거리시에서는 라인버드 그리고 롤이라는 세 회사가 공유 전동 스쿠터를 운영했으며 약 2,500대가 도시 곳곳에 배치해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캘거리 시청 관계자는 올 봄에 다시 공유 전동 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두 회사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 750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전동 스쿠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적한 차도에서도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정식으로 도로 주행 허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벌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스토리텔링 회사 와패드를 네이버가 6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1월 19일 와패드 이사회는 웹툰의 소유주인 네이버와 인수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패드는 소셜 스토리텔링의 선두 기업인 와패드가 대표적인 디지털 만화 출판사 웹툰을 가진 네이버와 함께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스크린과 서점에서 더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와패드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시각적 텍스트적 스토리텔링 콘텐츠 전반에서 더 강력한 시스템을 조성할 것이며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독자층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웹툰의 혁신적인 수익화 모델과 와패드에 방대하고 다양한 스토리 라이브러리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위해 강력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와패드는 2006년 설립한 회사로 토론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패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새롭게 만든 이야기들을 공개할 수 있는 앱입니다.